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이번에 커말 2급 실기 기출형 문제 3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나왔었던 5개년치 상시 기출 문제를 토대로 아주 잘 만들어 보았고요. 제가 만든 기출형 문제를 풀어보시면 실기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도 오피스 2021 버전으로 풀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교재 구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제 파일도 있으니까 꼭 다운받으시고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분들 교재 맨 뒤에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 영상 꼭 참고해서 보시고요.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독고리 커말 2급 실기 기출형 문제 3회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본 작업 1번 시트 클릭하고 저랑 같이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A3에다 클릭하고 지점이라고 써볼게요.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20까지 한번 5분 동안 입력해 보는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시죠? 1작업은요 기본 작업 1은 5분 내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2번 시트 클릭하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작업 2시트입니다.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B1부터 H1은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 크기 18이고요 글자 색은 표준 색의 빨강으로 해보겠습니다. 가보죠. B1부터 H1까지 범위 잡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주시고요 글자 색 누르셔서 표준 색의 빨강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B4부터 B6, B7부터 B9, B10부터 B12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거고요. B3부터 H3은 가운데 맞춤과 글꼴 스타일 굵게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B4부터 B6 범위 잡고요. 이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B7부터 B9, B10부터 B12 이렇게 범위 잡아볼게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B3부터 H3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굵게 버튼 눌러볼게요. 자, 요거랑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4부터 22, G4부터 G12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1000단위 구분기호에 숫자 뒤에 1000원자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잡아보겠습니다. 24부터 22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G4부터 G12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셀 서식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표시 형식 클릭하시고요. 아까 우리 해봤어요. 사용자 지정 클릭하신 다음에 샵, 샵0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뒤에다 클릭하시고 큰 따옴표로 1000원자 써보도록 할게요. 따옴표 닫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볼게요. 확인 누르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1셀의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 까만 별표 넣어볼게요. 그리고 D3셀의 제품명을 한자 제품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B1셀 클릭해 볼게요. 자, 여러분 가전 앞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자, 커서가 깜빡이면 미음 누르시고 한자 누르시고 탭입니다. 자, 까만 별표 클릭해 볼게요. 자, 황자에다 클릭해 보시고요. 뒤에다 자,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탭 눌러주시면 됩니다. 까만 별표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명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있는 제품명 글씨를 범위 잡아 보겠습니다. 키보드에 한자 키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제품 보이시죠? 자, 제품 클릭하시고 한자만 나오게 할 거여서 한자 형식을 클릭하시고 변환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명자도 클릭하시고요.
한자로 바꿀 거니까 여기 체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변환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B3부터 H12 영역은 모든 테두리 적용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B3부터 H12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테두리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밖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2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본 작업 3시트 클릭해 볼게요. 저랑 같이 텍스트 나누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원현황표에서 A3부터 A9 영역의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탭 기호로 구분되어 있고요. 부서명, 성명, 기본급, 수당, 실수령액 열만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A3부터 A9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데이터 누르셔서 텍스트 나누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구분 기호로 분리됨 클릭하시고요. 다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면 탭키에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문제를 보면 부서명과 성명, 기본급 수당, 실수령액만 표시되도록 할 거니까 성별은 안 갖고 올 겁니다. 성별 찍고 열 가져오지 않음 클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상여금도 클릭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입니다. 세금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열 가져오지 않음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별 안 갖고 올 거고요. 상여금 안 갖고 올 거고 세금도 안 가져오겠습니다. 자, 세금까지 처리하셨다면 마침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텍스트 나누기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저 돋골이랑 1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고 1번 문제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에서 성적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이름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우리 2회에서 배웠었던 인덱스 그리고 매치, 라지 세 번째로 높은 점수니까 라지 함수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D3에다 클릭하시고 는 인덱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어로 IN 인덱스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대화 상자 뜨면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은 순수 범위. 순수 범위가 뭐였어요? 제목을 뺀 나머지 범위입니다. 강소형부터 성적 끝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 보겠습니다. 우리 인덱스는 세 번째 칸부터 생각해 주시면 편하다고 했죠? 세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세 번째 칸에 클릭하고 내가 갖고 올 게 뭐예요, 여러분? 점수 갖고 올 거잖아요. 점수가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세 번째 칸. 그래서 이렇게 3이라고 적는 거예요. 순수 범위의 세 번째 칸. 이제 여러분 저랑 행넘버 두 번째 칸에 클릭해서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칸에다 커서를 놓고 매치 가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랑 찾아보시죠. 못 찾을 거예요. 성적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점수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라지 LARGE 괄호 열어보시죠. 라지 했습니다. 성적을 다 잡고 세 번째로 큰 값이니까 콤마 3 써볼게요. 괄호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치 첫 번째에 찾을 함수를 썼어요. 그럼 콤마 우리 공식 아시죠? 두 번째 칸은 이렇게 함수를 썼으면 함수에 쓴 범위를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돼요. 성적을 또 다 잡아볼게요. 네, 난 여기서 찾겠다, 콤마, 그리고 정확한 값 찾을 거니까 0 됩니다. 괄호 닫아보세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들어가요. 매치에 찾을 함수를 썼으면 두 번째는요, 함수에 쓰였던 범위 한 번 더 잡고 정확한 값 찾을 겁니다. 뭐라고 해요? 0 쓰는 겁니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문제 같이 읽고 풀어볼게요. 표 2에서 품목 코드의 왼쪽에서 세 번째 문자와 품목별 단가표 F10부터 J11을 이용해서 금액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산식이 있는 문제는 계산식 순서대로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품목 코드는 계산 오류라고 표시해 볼게요. 자, 가볼게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는 계산식 순서대로 가볼게요. 수량 찍고 곱하기 그리고 단가인데 내가 가져올 단가가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죠. 영어로 hlookup, hl, hlookup에서 탭, fx 진행해 보겠습니다. fx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거 찾을 겁니까? 품목 코드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문자로 찾을게요. MID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 찾을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MID 괄호 열어주시고 품목 코드 하나 찍어주세요. 그래서 콤마, 자, 세 번째부터 한 글자입니다. 3,1 적어볼게요. 그래서 요거 찾을 거예요, 여러분. 나 t 찾을 겁니다. t. 자, 찾을 값은 완성됐고요.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칸 찾을 범위인데요. 뭐 갖고 찾으래요? 품목별 단가표 F10부터 J11 잡아볼게요. F10부터 J11 그리고 쟤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F4 눌러줘야 됩니다. 달러가 4개 나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칸 내가 갖고 올 단가가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그래서 2라고 쓸 거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 t 찾을 건데 t라고 정확한 값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0이라고 쓰게 됩니다. 자, 가볼게요.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정확한 거 0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건 계산 오류라고 표시해 볼게요. if 에러 사용해 볼게요. 우리 잘 따라하셨던 는 빼고 범위 잡아 보겠습니다. 컨트롤 X, I 누르시고 if 에러에서 탭, fx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죠? 두 번째 칸에 에러가 났다면 뭐라고 하래요? 계산 오류. 그래서 두 번째 칸에다가 한글로 계산 오류라고 적어볼게요. 탭 누르시면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볼게요. 구분의 산업용인 전기요금의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C25셀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24부터 B25에 조건을 입력해 줄 거고요. 결과값은 100의 자리에서, 우리 100의 자리에서니까 1000의 자리까지죠. 그래서 자릿수는 -3이 됩니다. 조건에 맞는 평균 D 에버리지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내림할 거여서 두 번째로 라운드 다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표시에처럼 콤마도 들어가게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B24에다 클릭하고 조건 좀 적어보죠. 한글로 구분 엔터. 그리고 산업용 적어보겠습니다.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클릭해 보시고요. 는하고 D average에서 탭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칸에 제목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A13부터 D22까지 가볼게요. 두 번째 칸은 계산할 제목이죠. 전기요금 평균 낼 거니까 전기요금 제목 찍어볼게요. 자, 세 번째 칸은 제목 포함한 조건이죠. 구분이 산업용 이렇게 두 칸 잡아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전체 범위 계산할 제목 포함한 조건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 클릭하시고요. 는 빼고 범위 잡아 볼게요. 컨트롤 X 오려두게 하시고요. 영어로 적어 볼게요. ROU 라운드 다운에서 탭 FX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두 번째 칸에 100의 자리에서 내리면니까 1000의 자리까지예요. -3 적어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이렇게 콤마로 표시하래요. 그래서 지금 콤마가 안 나왔잖아요. 자, 홈에 들어가서 쉼표 단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콤마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3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4번 문제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요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꼭 이해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H15에다 클릭하시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표사의 성명, 국적을 이용해서 H15부터 21셀에 성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국적은 모두 대문자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 나와 있죠? 성명이 김정현, 국적이 코리아면 김정현은 첫 글자만 대문자, 그리고 괄호 문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코리아, 국적은 모두 대문자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는 프로퍼 함수하고 모두 대문자로 표시하는 어퍼 함수, 그리고 이렇게 여는 괄호, 닫는 괄호 표시하는 엔드 연산자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문제는 순서대로 풀어주셔야 돼요. H15에다 클릭하고 는 가볼게요. 영어로 PRO 프로퍼에서 탭 김정현 클릭하고 괄호 닫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엔드 연산자 여는 괄호 표시해야 되거든요. 큰 따옴표로 여는 괄호 따옴표 닫고 엔드입니다. 이제 모두 대문자 나오게 하셔야 돼요. UP 어퍼에서 탭 그리고 국적 클릭해 볼게요. 괄호 닫으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 닫는 괄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엔드 기호 쓰시고 큰 따옴표로 닫는 괄호 따옴표 닫고 엔터 해볼게요. 채우기 핸들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4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5번 문제, 마지막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부서명 밑에 클릭하시고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볼게요. 사원 번호의 네 번째 문자가 1이면 총무부, 2면 관리부, 3이면 영업부, 4면 생산부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추주랑 네 번째부터 한 글자 바꿔야 돼서 미드 함수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는 하시고 영어로 CH, 자 추주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요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화 상자가 뜨면 저희 이것 좀 한번 해보죠. 사원 번호에서 네 번째 문자 한 글자 갖고 와 볼게요. 자, 그래서 MID 적어볼까요? MID 괄호 여시고 사원 번호 찍고 콤마. 자, 몇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 한 글자 갖고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15에서 네 번째부터 한 글자 갖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우리 추주는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적으면 되죠. 두 번째 칸에 총무부라고 써볼게요. 1일 때 답은 총무부 탭, 2면 관리부 탭, 3이면 영업부 탭, 그리고 4면 생산부 탭, 5면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추주는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적습니다. 이 밸류 1이 1이라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다 했어요. 확인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5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랑 같이 분석작업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1번 시트 클릭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대리점별 매출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자, 읽어보세요. 대리점별 목표량과 판매량의 평균을 먼저 구해볼 거고요. 두 번째, 매출액의 합계 두 번째 부분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분합은요, 정렬을 먼저 해준다 그랬습니다. 정렬은 대리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정렬해 보겠습니다. 범위 한번 잡아보시고 데이터 클릭해서 정렬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대리점 첫 번째 기준 선택해 주시고요. 오름차순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보죠. 부분합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화 항목 보이시죠? 화살표 누르시고 대리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리점별 해가지고 대리점 선택해 볼게요. 그룹화 항목은 정렬한 제목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량과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합계는 평균이고요. 목표량과 판매량을 클릭해 보시고 기존에 체크했던 매출액은 체크 없애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목표량과 판매량만 선택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대리점별 목표량과 판매량의 평균이 계산되게 하는 절차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 클릭하시고요.
부분합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두 번째 부분합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없애줍니다. 자, 이걸 없애주시고요. 함수는 합계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아까 동그라미 2번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기존에 체크됐던 건 없애주시고요. 매출액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매출액의 합계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선택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아까 제가 체크해 드렸듯이 두 번째 부분합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없앤다는 거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풀어볼게요. 숫자는 기호 없는 회계로 지정하시오 돼 있죠? 자, 우리 숫자만 다 잡아볼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 회계고요. 기호는 없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자리가 모자라 보이는 데 있죠? 요것 때문에 경계선 더블 클릭해 보시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윤곽규 한번 참고해 볼게요. 우리 필기할 때도 해봤죠? 1번은 전체 결과, 2번은 1차 부분합, 3번은 2차 부분합 결과, 4번은 데이터 모두 표시된다는 거 알고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분합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같이 분석 작업 2번 클릭해 볼게요. 문제 한번 또 읽어봐 드릴게요. 자, 우리 데이터 통합 기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 1과 2, 3에 대해서 제품명별 판매가 수량 판매액의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자, G11에서 I15까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통합은 합칠 곳을 범위 잡고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제품명부터 이렇게 범위 잡아 볼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누르시면 통합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참조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 어디부터 범위 잡았어요? 제품명부터 잡았죠? 자,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시고 제품명부터 이렇게 범위 잡고 추가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 추가 누르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제품명부터 범위 잡고 추가 눌러주시고요. 제품명부터 범위 잡고 또 추가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해볼게요. 제품명부터 이렇게 범위 잡고 추가, 또 제품명부터 범위 잡고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첫 행 왼쪽 열 체크해 주시고요.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작업 2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같이 매크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문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1번입니다. 자, A3부터 G4 영역의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는 서식 매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 써보겠습니다. 한글로 서식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그러면 A3부터 G4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홈에 들어가서 페인트 통 노랑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요거 눌러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밖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내가 할 작업이 끝났어요, 여러분.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도형을 만들어서 매크로 지정을 해볼게요. 도형의 사각형에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B13에서 C14에다 만들고 글자는 서식입니다. 텍스트 맞춤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설정해 볼게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삽입의 도형입니다.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해 보시고요. Alt 누르시고 B13에서 C14까지 끌어다 나올게요.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자, 저 상태에서 글자 써주셔야 됩니다. 서식 그리고 홈 들어가 볼게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도형은요, 수동으로 매크로 지정하셔야 돼요. 도형에서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해 볼게요. 자, 서식 매크로 이름 클릭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테스트 해볼게요. 범위 다 잡으시고 페인트 통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채우기 없음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자,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밖에 클릭하시고 얘를 눌러보면 여기 노란색이 짠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기까지 1번 매크로 문제 풀어봤습니다. 2번 매크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B11부터 G11 영역의 합계를 계산하는 합계 매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름 써보겠습니다. 합계. 자, 합계라고 적고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B11에다 클릭하고요. 는 우리 합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SU 썸에서 탭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목표량 한 칸만 쭉 다 잡아보시고요.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B12를 클릭하시고요. 채우기 핸들 요 점에서 쭉 끌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할 작업이 끝났으니까 밖에 클릭하고 기록 중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단추 만들어 볼게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E13에서 F14에다 만들 거고요. 글자는 합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 개체 클릭해 볼게요. 왼손으로 Alt키 한번 누르시고요. 이 13에서 F14까지 끌어다 놔볼게요.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합계 매크로 이름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상태에서 글자 쓰시면 되죠. 한글로 합계라고 적어볼게요. 얘는 이 자체가 가운데로 오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밖에 클릭해 보시고요. 저희 테스트 해볼게요. 합계 나온 거 범위 잡고 델키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밖에 클릭했다가 얘를 눌러보면 여기 합계가 자동으로 짠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매크로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차트 작업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차트 작업 시트 클릭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상식 점수를 차트에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범위 추가해 볼 거고요. 차트 종류는 100% 기준,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여러분.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이죠. 데이터 선택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추가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 점수 추가할 거거든요. 데이터 선택 메뉴도 있지만 이렇게 범위 한번 잡아보세요. 컨트롤 C,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 볼게요. 자,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신 다음에 요거 찍어볼까요, 여러분? 예, 클릭하시면 100% 기준 누적 세로막 대형이라고 설명글 보일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고 나서 정답하고 비교해 보니까 가로축이 정답하고 틀리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데이터 선택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안 맞을 때는 행렬 전환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2번 읽어볼게요. 차트 제목과 축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래요. 자, 차트 제목, 기본 세로축, 가로 항목 축 제목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차트 제목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적어 볼게요, 여러분. 평가 점수 델키로 뒤에 있는 제목은 지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 영역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더하기 버튼 축 제목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는 점수라고 써주시고 얘가 글자가 뒤집어졌으니까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방향 아이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 아이콘 누르시고 세로 쓰기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가로축 제목 클릭해서 성명이라고 적어보고 뒤에 글씨는 델키로 또 지워볼게요. 자, 여기까지 2번 풀어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시오 돼 있죠?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아까처럼 클릭해 주시고 더하기 버튼 눈금선에 화살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눈금선의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기본 주 세로라고 보이죠? 요 마우스로 여기 부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밖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까지 2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3번 풀어볼게요.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을 단색, 색상표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차트 디자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색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명글 보이시죠? 얘가 바로 단색 색상표 3이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클릭해 보실게요. 자, 범례는 위쪽에 배치해 볼 거고요. 도형 스타일은 미세육과 황록색 강조 3으로 해보겠습니다. 범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범례 서식 클릭해 볼게요. 위쪽 클릭해 보겠습니다. 위쪽 요겁니다. 자, 이제 서식 들어가 보시고요. 도형 스타일의 자세히 버튼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설명글 보이시죠? 미세육과 황록색 강조 3이 됩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차트 영역 테두리의 그림자는요, 오프셋 아래쪽 둥근 모서리 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고요.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테두리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테두리 클릭해서 맨 아래 보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제 효과 단축 클릭해 볼게요. 그림자 클릭하시고 미리 설정 누르셔서 오프셋 아래쪽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효과 단축 미리 설정에 단추를 클릭해서 효과 단축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밖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다 똑같은데 뭐 하나가 틀린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숫자가 틀리죠? 여러분, 여기에 제시가 안 돼도 그림이 정답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최대값은 100%, 그 다음에 최소값은 0, 주 단위, 기본 단위는 25%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세로축 숫자에 아무거나 우측 눌러서 축서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소값과 최대값은 맞고요. 요 기본 단위를 0.25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25%가 되는 겁니다. 1은 100%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바뀐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력 문제 3회를 저 독고리랑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점점 더 쉬워지시고 있죠? 여러분들의 실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믿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효과가 저절로 높아지게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상시 기출력 문제 4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독고리였습니다.